아무래도 AWS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AWS에 입사하게 됐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유명한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찬가지, 애플까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이제 취업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뭐 개발자분들, 또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획자, 뭐 비즈니스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한국 기업에만 일을 하다가 이런 글로벌 기업에 일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음, 한국 기업에만 다니던 순수 토종 개발자의 AWS 취업기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랑말랑한 여러분들 경력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회사 많이 아세요? 네. AWS도 아마존의 하나의 사업 부서고 또 아마존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존 하면 그냥 쇼핑몰, 옛날에 95년도에 책방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쇼핑몰로 생각하시고 국내에서는 최근에는 알렉사라는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라는 디바이스나 또는 아마존 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IT 기업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냥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회사였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까지 큰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음,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뭐, 다양한 아마존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6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사업부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의 이제 사업 부서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사업부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쇼핑몰 사업. 쇼핑몰 사업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구매 고객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닷컴이나 킨들이나 뭐 홀푸드나 이런 회사들이 사업부를 구성하고 있고 3억 명 이상의 고객들이 있죠. 쇼핑을 하시는 고객들이 전 세계에 있고 또 쇼핑몰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사업 중에 그 셀러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물건을 파는 데에 그거를 대주는 분들, 그 쇼핑몰의 상품을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물류 서비스라든지 또는 판매 서비스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는 사업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국내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비즈니스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전 세계 아마존닷컴의 매출의 58% 작년에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러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 고객들한테 또는 개발자들한테 컴퓨팅 파워를 빌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수백만의 뭐 기업 고객 개발자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주요한 사업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존이 뭐 영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책 킨들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책도 만들고 트위치라고 하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제 온라인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플랫폼, 이런 이제 사업 부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어, 사업 부서, 그리고 여기는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부서가 있으면 꼭 한번 아마존에 한번 어, 여러분들이 지원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아마존에 처음 지원할 때는 한 5년 전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뭐 이전 직장에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년 정도를 다니고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어디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국내 기업보다는 이제 해외 기업에 한번 해볼까? 제가 다음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감명 깊게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도움을 받았던 회사들이 이베이, 뭐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 전략들을 이제 제가 포털에서 API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축하고 또 외부의 개발자들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한 7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해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그 해외 기업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실 국내 기업에 계신 분들은 해외 기업 잘 이렇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서 뭐 어떤 그 채용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지 사실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별로 찾아보지 않았고요. 뭐 갈 일도 별로 없고 갈 생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존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채용 정보 페이지를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채용 페이지에 갔더니 채용 페이지가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네, 역시 야 이게 영어의 장벽이 크구나 이렇게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채용 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그 부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가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쉽지 않구나 하고 많이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잡스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아마존.잡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각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잡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어떤 채용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지금 뭐 3월 현재 약 한 150개 정도 되는 잡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150개 어떤 사람들 뽑고 있다는 거예요. 직군에서. 이제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뭐 지금 한 43개, 그리고 어카운트 관리해주는 이제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가 39개, 그리고 오퍼레이션 IT 서포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16개, 비즈니스 개발, 뭐 머천트 디벨롭, 아마 이거는 글로벌 셀링 팀일 것 같은데요. 뭐 15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군마다 이렇게 마케팅, 리걸, 뭐 H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AWS뿐만 아니고 다른 아마존 직군에서도 뭐 머신러닝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자라든지 어, 서플라이 체인 뭐 관련한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잡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도 지금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잡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잡에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원하는 이제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잡을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좀 좋은 잡을 골랐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은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 이렇게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냥 이메일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 이렇게 보내시면 이제 사실 끝나요. 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죠. 쉽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력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영어로 적어서 보내야 되죠. 한글로 적어서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적을 때 되게 이제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일할 때 이력서를 적는 어떤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외국 기업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이력서 양식들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에서 일하신 분들이 보내는 양식이랑 이제 그동안 외국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보내는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네. 제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어, 이력서를 좀 외국 기업에 보내는 이력서의 어떤 양식에 참고를 좀 하셔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참고할 때 가장 좋은 사이트가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네. 요즘 한국 분들도 링크드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링크드인 계정이 있는데, 링크드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링크드인에 이제 외국 분들의 이력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사실 자기 이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적혀 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링크드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경력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글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 검색이 안 되면 아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크드인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경력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링크드인을 요즘 제가 많이 쓰고 또 아마존에서 채용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링크드인을 통해서 많이 채용을 하시고 연락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국내 기업에 근무를 하시고 계시더라도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만들고 관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 사냥을 당하실 수 있어요. 외국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HR이나 리크루터들한테. 뭐 되게 이제 뭐 헤드헌터들한테 사냥당하시는 건 별로 안 좋고 글로벌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어, 리크루터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이력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분들 뭐 제가 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떻게 어, 이력을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링크드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관리를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운영도 하고 또 외국 분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누군지 알려주는 방편이 제일 좋은 게 링크드인이어서 옛날부터 링크드인에다 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간단한 그런 설명을 적고 자기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링크드인에 적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임팩트나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로, 데이터로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밖으로, 여러분들 뭐 회사 일이 수치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어렵다고 하면,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공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기존보다 생산성이 뭐 얼마나 좋아졌고, 애플리케이션 속도가 얼마나 좋아졌고, 뭐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감당했다. 뭐 트래픽을 감당했다. 그럴 때 뭐 530만 이렇게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백만의 트래픽을 감당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한 일들이 이제 그 이력서를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정확하게 데이터로서 숫자로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AWS 일하기 전 이제 다음에서 API 관련한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API 뭐 키 개수를 몇 개를 어느 정도의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뭐 일간 또는 월간 API 호출 수가 얼마나 됐었고, 이것이 이제 한 4, 5년 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뭐 증가를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좀 적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력서 쓰실 때 다른 분들의 이력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잘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물어보고 또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아마존 잡스에서 실제로 직접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가 이제 한 5년 전입니다. 2014년도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5년 전 얘기인데 한번 5년 전에 제가 기억이 잘 날까 안 날까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존에 제가 처음 지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결과가 메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보면 이제 저희 리크루터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인터뷰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행아웃으로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행아웃으로 인터뷰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첫 인터뷰 하신 분은 이제 외국 분이셨어요. 굉장히 저는 그때가 첫 번째 영어 인터뷰 태어나서 첫 번째 회사를 가기 위한 영어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했죠.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첫 인터뷰가 아마 이제 저희 에벤젤리스트 중에 저랑 멘토를 하셨던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기술적인 얘기. 아무래도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는 그냥 스크리닝 인터뷰였거든요. 그걸 이제 폰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폰 스크리닝 인터뷰에서는 뭐 아주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정보, 지식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좀 쉽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음, 근데 조금 이제 인터뷰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어떤 지식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저희가 이제 딥다이브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들을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걸 따라가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폰 스크리닝에서는 그런 이제, 한 단계별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받으면 되게 경력직인 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경력이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물어보지? 뭐 내가 주니어도 아닌데 이런 걸 물어보지? 이렇게 처음부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일단 그 인터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국 회사에서는 대부분 외국 회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쉬운 걸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그다음부터 딥다이브 퀘스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언짢아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계속 하셔야 될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차 이렇게 어, 폰 스크리닝 인터뷰를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영어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이제 행아웃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채팅으로 물어보고 영어 잘 안 들린다고 하고 또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여차 잘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그래도 잘했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뭐 안 돼도 경험 삼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 위안을 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폰 스크리닝을 통과했다고, 저한테, 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리크루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다음 단계 가겠다고 했더니 제 메일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메일이 이제 어떤 게 왔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인터뷰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폰 스크린을 하고 난 다음에 떤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제 해결하는 능력을 위한 이제 메일이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AWS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뭐 계정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때 어, 그 숙제를 할 때는 과제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에반젤리스트용 과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하는 과제들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하는 과제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AWS에 대한 사용 그 한 방법들 계정 들어가서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고 하는 작업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음, 이제 아키텍트 디자인을 이제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키텍트 디자인은 어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필요한 아키텍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글로 써서 이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제안서처럼.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글쓰기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아키텍처 리뷰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에반젤리스트다 보니까 에반젤리스트들이 발표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발표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녹화 찍은 게 있는데 뭐 잠깐 뭐 보면 Chang-Yun. Today I want to talk about what's matter cloud in enterprise. Firstly, what's cloud computing? There's many definitions that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제 레코딩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스토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발표를 잘 하는지, 뭐 영어로도 어느 정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과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폰 스크린인가 그다음에 과제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룹 인터뷰라고 하는 정식 인터뷰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정식 인터뷰 과정은 이제 온사이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온사이트 인터뷰는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사이트 인터뷰는 좀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주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뭐 출장을 올 수는 없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제 인터뷰를 이틀 동안 오게 됐어요. 인터뷰 과정이 아마존이라는 인터뷰 과정이 뭐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똑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폰 스크린을 포함해서 총 9번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온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이제 룹 인터뷰 과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만든 그 가제물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화이트보드 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인터뷰할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 그 코딩 인터뷰 같은 것들처럼 그러니까 아키텍처 리뷰 인터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룹 인터뷰에서 온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룹 인터뷰들은 되게 AWS에서는 아마존에서는 그 리더십 프린시플을 기반한 이제 비헤이비어 인터뷰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AWS 또는 아마존에 하는 일의 어떤 일하는 방법하고 문화적으로 잘 코드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 질문들을 하는 인터뷰 과정이 한 네다섯 명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제 25년 동안 그 사업을 해오고 또 사람을 채용하는데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터뷰는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면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저희가 아마존에 있는 리더십 프린시플, 이제 리더십 원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 원칙이라는 것이 14가지 정도의 리더십 원칙이 있어요. 뭐 고객에 집중을 한다든지, 오너십을 갖고 일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발명해서 만든다든지, 뭐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든지, 어,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떤 직군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몇 개의 원칙들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그분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화적인 코드, 업무하는 방식들이 맞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리더십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는지를 하는 일종의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서 결정을 해서 채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에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존 뭐 인터뷰 과정이나 아마존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의 인사이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사이드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 뭐 아마존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터뷰뿐만 아니고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온사이트 인터뷰
프리브 가이드라고 하는 뭐 한 2분짜리밖에 안 되는 근데 영상인데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있거든요. 음, 그 인터뷰 하실 분하고 리크루터 사이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2분 동안 물어보는 건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보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인터뷰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 그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답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발자이신 분들한테는 어, 제가 AWS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 인터뷰 가이드 동영상 2개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 원칙으로 어떻게 온사이트 인터뷰를 준비하는지, 그래서 LP에 관련한 리더십 프린시플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영상이 있고요. 또 개발자들이 어떤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들을 이제 준비해서 설명하는 화이트보딩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런 아마존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내에 이렇게 온라인 이벤트 국내에 채용 이벤트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그 채용 이벤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입사하신 분도 많고 시애틀이나 뭐 밴쿠버나 이런 데 입사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나 또그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인터뷰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9번의 그 장장 그 기나긴 인터뷰를 거쳐서, 어,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AWS에 입사를 하게 됐고, 아마 2014년도 제가 뭐 7월, 뭐 지원을 한 거는 5월 달부터 지원했으니까, 한 뭐 6, 7개월 정도 인터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연봉 협상도 하고, 또 입사일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아마존 입사하는 그 인터뷰 기간과 입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중간에 또 포기하지 마시고, 약간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외국 기업에 어떻게 인터뷰하나 보자. 인터뷰가 진짜 힘들고 또 기니까 또 그 과정에서 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영어로 또 얘기해야 되니까 뭐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오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뽑히고 안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잘 채용이 돼서 AWS라는 회사에서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또 한 5년 정도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문화, 또 글로벌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